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정말 많은 것 같아. 진짜 머리가 잘 돌아간다. 근데 이 구조를 나라에서 모르지 않잖아. 근데 왜 안 바꾸고 있어? 걔도 또 모르는 게 있다는 거야. 다 끼리끼리 안에서 이렇게 유착되어 있고 그러니까. 사양서에서 숫자로 명기되어 있는 건 대체적으로 와요. 삼성 SSD를 원했는데 그건 삼성이라고 쓰면 안 되거든. 메이커맥을 쓰면 안 되니까. 아 그게 함정이구나. 네, 메이커맥을 쓰면 안 돼. 안 돼. 그거네. 단가 차이가 크지. 거기서 마진이 남겠네. 어. 오케이. 메이커를 쓰면 안 되거든. 그래서 지난주에 순댓국집에서 한 내용 중에 상당히 흥미로운 게 최저가 입찰에 관한 내용이었어요. 부동산도 아닌데 뭐 알박기 막 이렇게 있다고 그런 말을 김포기 주님이 해주셨는데 김포기 주님께서 일단 내용을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든 장비를 구매를 하거나 어떤 건설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그 담당자는 모르잖아. 솔직히 자기가 제조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건설을 할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를 이제 노트북을 한다. 그러면 노트북 회사 사람을 불러요. 먼저 부르죠. 근데 노트북 회사 사람들 다 부를 수 없잖아요. 노트북 생산하는 제조사들 다 부를 수 없잖아요. 그 중에 자기가 좀 친하거나 자주 와서 얼굴 비치는 사람들 친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좀 이거를 안 보면 위에서 욕먹을 것 같은 회사를 불러. 한 2군데 정도 불러서 노트북 설명을 막 들어요. 막 듣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런 노트북이 필요하니까 이거 얼마예요? 그러면 예가예요. 예상가잖아요. 대체적으로 좀 약간 뻥튀기해서 불러요. 왜냐면 이게 뺑 돌다 보면 가격이 뚝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그 뻥튀기해서 불러. 그래서 만약에 노트북을 100대를 사는데 대당 200만 원이다. 이렇게 예상을 하고 100대를 사는데 대당 200만 원이 들어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위에 품위서를 만들어서 위에 이제 결제를 해갖고 예산을 확보를 해요. 근데 한 6개월 걸려. 왜냐면 올해 예산이 아니라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6개월 정도 걸려요. 6개월 정도 걸려서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제 노트북을 진짜 이제 그 공고를 해야 돼요. 공시를 해야 돼. 전자입찰이나 이런 데다 공시를 해야 되는데 공시를 하려고 이 사람이 품위서를 막 작성을 하다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 회사밖에 없는 특징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. 다른 데 입찰 못하게. 이거 바로 알박기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알박기. 요번에 그 국회의원 중에 국토부 그 문제 생긴 것도 그 하나의 특허 공법 중에 하나의 특허를 알박기 하는 바람에 그 회사밖에 지금 안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. 어떻게 알박기를 하냐면 LG 노트북이 가장 가벼워요. 네, LG 노트북 사고 싶은 거예요. 네. LG 노트북 가볍기 때문에 LG 노트북 사고 자기 들어보니까 야 가볍고 야 갖고 다니기 편하고 야 좋다고 해서 자기는 1.3kg 이하라고 딱 적는 거예요. 그럼 LG 노트북밖에 안 돼요. 그렇죠. 다 1.5kg 넘어가거든요. 노트북 내가 다 확인해봤는데 1.5kg 넘어가. 그럼 1.3kg 하면 LG 노트북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그게 공식 떴어. 그러면 업체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? 지정이네. 이게 수위가 아닌데 수위계약으로 이렇게 지정되는 게 아닌데 알아 사람들은. 이거 LG 거로 확정이 돼 있네. 이미 둘이 짜고 이렇게 공고를 내렸구나. 그게 LG 이렇게 실명을. 그러니까 이거 얘기를 돼요? 아니 LG가 광고하는 것도 아닌데. LG가 조달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. 실제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닙니다.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. 그러니까 LG 삼성은 그 우리나라 조달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. 대기업이기 때문에 조달은 중소기업만 되고 1년에 1,000억 이하 매출 1,000억 이하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을 할 수 없어요. 그러니까 포인트 하나를 딱 픽스를 시키면 사람들은 쫙 돌면서 알아. 이거 누구네 뭐다. 야 그러면 요번에 이거 누구네 뭐니까 금액을 어떻게 쓰겠어요? 최저가로 쓰겠어요? 안 써. 그러면 이것을 딱 받아보고 이 스펙은 우리 거네? 그럼 최저가로 쓰겠어요? 비싸게 보죠. 만나서 단합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단합이 돼요. 이심전심.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방법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죠. 유지 보수가 중요한 거죠. 그죠? 네.
유지되고 이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. 그러면 이게 보증보험이 또 있어요. 서울 보증보험 가갖고 하자 이행보험을 들으면 또 그게 해결이 돼. 그러면 이행보험을 쭉 들어서 한 3년 동안 막 사업을 하다가 회사를 문을 닫아. 명의를 바꿔. 그리고 다시 회사를 차려서 다시 그 짓거리 하는 거야. 문을 닫아버리면 이행보험 누가 해야 돼? 보험회사가 해야 돼, 이행보험. 보험금으로. 그래서 자기는 문 닫고 그냥 뛰는 거야. 그리고 다른 명의 내고 또 하는 거야. 진정한 세상을 사는 지혜. 하나 알아갑니다. 진짜 이렇게 살라고. 진짜 상상도 못한 이런. 알려주는 거야. 근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네. 방법이 뭘 것 같아요? 있어요, 어떤 방법이. 방법이? 외국에서 이렇게 해, 근데. 그게 그 불법은 아니죠. 법에 그 사람이 망했다는데 어쩌겠어. 그러니까 망하고 그냥 망했는데. 문 닫고 그냥 한 건데. 그리고 네. 그 사업자는 이제 사업 안 하겠다는데. 근데 건설로 치면은 지어놓고 문제 음. 생겼을 때 수리할 놈이 없는 거잖아요. 음. 보험사가 있다고 한들만에 수리는 할 수는 있는 거야, 그러면? 거기서 돈이 나오니까.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냐고. 남아야 또 그 하자를 하기 위한 또 또 2차를 또 할 거 아니야. 하는 거지. 창조 경제는 창조. 근데 뭔가 솔루션이 있으신 것 같은데. 솔루션이 있어요. 이건 외국에서도 그 미국이나 이런 데도 하고 네. 있어요. 어떻게 하는 건가요? 민간 보험회사다 맡기는 거예요. 보증보험이 아니라 보증보험이 아니라. 보험으로. 그럼 민간 네. 보험회사는 자기네들 손해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? 어떻게든 잡아내려고. 이 사람 진짜 망한 건지 아니면 어디 튀어서 딴 사업하고. 애초에 입찰을 할 때 그치. 보험을 아, 가지고 할 때 있잖아요. 하겠지. 최초에 입찰을 들을 때. 근데 잘 생각해봐요. 그걸 찾아내는 건 너무 어려워. 근데 이거를 감리를 하는 거야. 보험회사에서. 감리를 해서 승인을 해줘야 공사가 끝나거든요. 그 감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전문가를 들여놓고 철저하게 감리를 하는 거예요. 민간에다 맡겨놓으면 보험회사에 자기네 그 리스크를 알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보이면서 실질적인 이게 진짜 문제가 없을지에 대한 감리를 충실히 한다고. 혹시 안 막아줘. 응. 지금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. 우리는 보증보험 무조건 다. 서울 보증보험이라는 그럼 회사 보증보험료만 내면 그냥 끝나는 거야. 끝나는 거야. 거기서 그냥 보증보험에서 증서 하나 띄워오면 끝나는 거야. 그럼 공사 금액에 따라서 몇 프로 이렇게 하고 보험.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보험회사, 민간보험회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? 민간 보험회사 입찰 제도 자체에 민간보험 가입을 의무화시킨다는 건가? 그렇죠. 민간 보험회사가 자기네가 망하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감리를 할 거고, 그랬을 경우에는 하자가 생겼을 때 잘잘못을 명확하게 따질 거라는 거예요. 지금은 하자가 생겨도 누가 못 찾아 이거를 누가 책임질지도 선도 안 그어지고 이런 것들이 왜 제대로 된 감리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, 제대로 감리 이전에 이 사람들의 그 마인드가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그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, 공사가.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 생겼던 것도 그 특정 공법 하나 이 한 줄이 들어가는 바람에 박덕흠 이런 말하는 거예요. 네. 한 줄이 들어가는 거. 박덕흠 막 키워드에 인식되면 좋겠다.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진짜 심각한 문제고,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것보다 이 입찰 제도 자체, 그리고 입찰에서 공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증이라는 자체를 너무 보증보험회사가 다 보증을 해주니까 민영화 해야 되겠네, 민영화. 이게 민영화가 좀 필요해 보여요.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최저가 입찰 시스템이 최저가 입찰 동작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. 알봤기 때문에. 알았기 때문에. 그리고 그거 최저가 입찰 그 자체도 무슨 보증범위니 뭐니 해가지고 그런 걸로 다 제껴가지고 사후 이행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는 가능성이 많다. 물론 최저가 입찰 자체가 문제가 좀 우리나라에 있긴 있죠. 막 하청 가다 보면은 부실해지고 이런 것도 있고. 옛날에 내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, 이건 내 경우예요, 그냥 내 경우인데, 입찰을 참가하는 사람이 10사람이 입찰을 10개의 회사가 입찰 참가를 했어. 근데 딱 스펙을 보니까 3개사 정도에서밖에 안 나와. 근데 10개의 회사가 들어가 있더라고. 그래서 나도 거기 그 중에 하나고 입찰을 했어. 난 떨어졌죠. 근데 누가 받았어, 최저가 입찰로. 근데 이 사람이 딱 나오자마자 그 3개의 회사들하고 이제 접촉을 하는 거야. 야, 누가 가져갈래? 아, 내가 땄으니까 야, 나 그 마진 한 5%만 주고 너네 가져. 또 세상을 사는 지혜지. 세상에 살.
오늘도 알아가. 이 숫자만 잘 긁어서 낙찰만 받으면 그 다음에 그 이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딱 줄을 서요. 그게 하찮은 거야. 로또지 뭐. 나는 이행 안 하고 그냥 오픈 먹는 거니까. 진짜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정말 많은 것 같아. 진짜 머리가 잘 돌아간다. 근데 이 구조를 나라에서 모르지 않잖아. 근데 왜 안 받고 있어? 걔도 먹는 게 다- 있다는 거야. 다 끼리끼리 안에서 이렇게 유착되어 있고 그러니까. 이것이 바로 정경관은 사범총총 유착으로 이룰 수 있는 기득권의 그런 거겠죠. 근데 뭐 실제로 그 안에 들어있는 게 그걸까? 가보진 않을 거 아니야. 아니, 사양서에서 숫자로 명기되어 있는 건 대체적으로 와요. 아, 오는데 이제 나머지가 그러니까 떠오르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, 자 비디오 그 메모리가 256기가야. 근데 뭐 DDR3 오고 뭐 이런 거. 뭐 그런 거. 와야 되는데. 그렇지. 그런 게 오거나 아니면 삼성 께 와야 되는 삼성 거를 껴주는데 삼성 거 안 껴주고 뭐 대만의 무슨 회사 걸 껴준다든가. SSD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 SSD를 원했는데 그건 삼성이라고 쓰면 안 되거든. 메이커명을 쓰면 안 되니까. 아 그게 함정이구나. 네, 메이커명을 쓰면 안 돼. 안 돼. 그거네. 단가 차이가 크지. 아, 거기서 마진이 남겠네. 오케이. 메이커를 쓰면 안 되거든. 그래서 이렇게 어떤 스펙을 딱 넣어버리면 그러면 이게 삼성 걸 쓰든 뭐 상관이 없다는 상관이 거잖아. 뭐 없는 거지. 아 좋네. 그런 거였네. 아 이거 중요한 사실이야. 메이커를 못 쓴다. 메이커를 쓰면 안 돼. 어.